적용되지 않는 공장 안 도로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종이형 포항사랑 상품권 350억 원어치가 이틀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100억 원어치는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지역에서도 요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도는 정부의 요소수 물량 우선 배정을 요청하는 한편 청소차 일부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트럭으로 임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포항시 확진자 수는 2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자가격리 중에 증상을 호소한 1명 등 2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확진자 3명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요양병원은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동국대 경주병원 환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이형 포항사랑 상품권 350억 원어치가 오늘까지 완판된 가운데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100억 원어치를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카드형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을 생략한 비접촉 QR코드 결제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업장 내 도로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포항 MBC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장 내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배현정 기자가 최근 사업장 안에서 어떤 교통사고들이 발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떨리네요 우리 아들 제발 좀 하나밖에 없죠 우리 연습해야고. 사업장 내 교통사고는 올해도 계속됐고 노동자들은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8월엔 포항시 철강공단의 한 공장에서 작업장으로 가던 46살 안모 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9월엔 울산 현대중공업 안에서 노동자 최모 씨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숨졌고 지난달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협력사 직원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형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이동하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라든가 가드레일 아니면 구분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족들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사고 난 이후로 조치라고는 아무래도 반사경 이런 당장의 사고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중장비가 날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네, 이처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 내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문 앞에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인도까지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포스코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주인은 대부분 차량 출입증이 나오지 않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이들은 포스코의 땜질식 대처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은 그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포항제철소 내 도로를 관리 감독할 법적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 내 도로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은 단속 권한 자체가 없고 교통안전시설도 사업주 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장 내 도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호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언급돼 있는 건 없거든요.
결국 제철소 내 도로를 관리하는 건 오롯이 사업주인 포스코의 몫인 겁니다.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나마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해 포항제철소 내 도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망 사고가 난 지 불과 10달 만에 포항제철소 안에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시설 개선을 통해 사람과 화물차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시간을 나누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사업장 내 도로에까지 도로교통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도로 아닌 곳도 도로로 볼 수 있게끔 법의 곳곳에 녹여 놓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대책과 함께 사업주가 도로 안전 관리를 비용 지출로만 여기지 않고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우리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다. 라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를 비롯해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은 원전 교부세 신설과 안전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원전 부지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원전 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에 관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열어 정부를 압박하고 각 당의 대선 후보자 캠프에도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지난 5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50대 아버지를 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에게 약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는 등 의도성이 있었다면서도 A씨가 어린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숙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한우 사용 마리수가 가장 많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품질로 경쟁력을 높여온 축산 농가의 노력 덕분인데요. 경북 최고의 한우를 뽑는 한우 경진대회가 예천에서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1970년대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우의 체중은 350kg 정도. 다 큰 암소지만 지금 소들에 비하면 덩치가 확연히 작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는 어떨까요? 경북 도내 시군에서 선발된 대표 한우 76마리가 예천에 모였습니다. 올해 경북 최고의 한우를 뽑는 자리, 몸무게 500-600kg이 넘는 한우들이 위용을 뽐냅니다. 대회에 나온 한우는 외모와 자질, 그리고 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본적 형질인 후부 뒤쪽에 있는 엉덩이의 크기와 고기 양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러한 체폭 같은 부분들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품종을 개량하고 혈통을 보존하며 정성 들여 기른 한우가 뛰어난 평가를 받으면서 농민들은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소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원체 커가지고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짚은 최고 많이 주. 한우 개량 사업이 본격화된 지 50여 년. 한우 출하 체중은 1974년 358kg에서 2019년 694kg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품질도 좋아져 1등급 이상 출현율은 등급제를 시행한 1993년 10.7%에서 2011년 78.3%, 2019년에는 88%로 8배나 높아졌습니다. 미경 산우라고 이러는데 그 안 좋은 소들을 골라서 미리 도축을 하는, 그래서 좋은 소들만 기르는
그런 1등육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사육의 22%를 차지하며 최대 주산지인 경북이 한우 산업의 질적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와 국회 환경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제35회 2021년 물종합기술연찬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 문제 해결 방안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상하수도 기술 등 물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북도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대중교통과 청소차 등 공공차량에 필요한 요소수 한 달분을 확보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의 요소수 물량 우선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북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은 모두 1,900여 대,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16,000여 대, 청소차 등 공공기관 차량은 1,100여 대에 달합니다. 한낮에도 외투가 필요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하루 종일 쌀쌀하겠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도 살짝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기온을 밀어 올리기에는 힘이 달렸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아침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초겨울 옷으로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울진과 영덕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초속 1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 11도, 울진과 포항, 경주가 1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는 풍랑주의보는 풍랑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거센 바람과 함께 풍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주말이 되어서야 낮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비대면 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해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한 36개의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경북 웰니스테이 행사도 개최합니다. 또 경북의 고유 콘텐츠를 모바일로 즐기는 경북 관광 백선 챌린지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북 투어 패스와 경북 누리 패스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